줄이는 방법들을 한 개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또 줄일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4대 보험료를 보통 간접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금은 아닌데 따박따박 걷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 내야 되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4대 보험 참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거의 매년 올리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연금보험료 많이 올리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또 합의까지 해놨죠. 사실은 꽤 많이 오르는 건데 이제 논란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금보다도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 더 싫고 더 짜증난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건강보험료 조금이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4대 보험 어디로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작정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디까지 상승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몇 프로인지 한번 보시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 입장에서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략 반반 정도 내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설계될 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회사를 운영하시면 직원들 거 반을 내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 거 반도 내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연금이 지금 4.5%에서 총 9%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걸 지금 13%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9%에서 14%면 4% 올리는 건데 거의 한 반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꽤 많이 올리는 거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한 7%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매년 올랐었는데 올해는 한 번 안 올렸었죠. 아마 국민연금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약간 있고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한 0.9% 정도, 사업주가 0.9에 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한 6, 그리고 근로자가 한 4, 한 6대 4 정도 내더라고요. 실업급여도 한 반반 정도 내는데 나머지 보험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안 내고 사업주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족들이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은 산재보험 또 가입이 안 되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가족들은 다쳐도 되나? 뭐 이런 이야기인가? 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업종별로 산재보험은 좀 다릅니다. 특수 업종들은 산재보험이 좀 높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율이 이렇게 꽤 큽니다. 9%, 7%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상당히 큰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죠. 최근에 말 나온 게 13%까지 올리겠다. 나이별로도 좀 세분화 시켜놓고 결국에는 13%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돌려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소득이 꽤 많은 분들은 또 연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들고 13%라면 아주 엄청나잖아요. 건강보험료도 7%인데 지금 13% 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내가 번 거에 10%, 20%를 당장 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까지 이제 만들고 이제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연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보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랑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좀 다릅니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되죠.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한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고 개인 사업인데 직원을 한 명 이상 둔다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한다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그대로 남아져 있고 직원을 뽑을 때부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그냥 전액 부담하는 거죠. 보험료 산정 기준이 꽤 다른데요. 이거 소득만 고려하죠. 월급으로 좀 책정이 됩니다.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을 떼니까 월급에서 떼는 거고 이걸 또 연간으로 통산도 하죠. 정산까지 합니다. 근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런 거 다 넣어서 점수로 계산을 하고요. 보통은 지역가입자가 좀 더 많이 나오죠.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주 둘 다 가입을 해야 되고 지역가입자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고 보험료 납부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고지서가 나오죠.
이런 차이 때문에 건보료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들 보험료 정산이 되는데 대표님들 중에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좀 갖고 왔고, 소득 변동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급여가 올랐는데 이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꺼번에 다시 정산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직장 가입자가 소득이 인상이 되거나 승진, 호봉 등 이런 걸로 변동이 발생이 되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정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동이 되면 신고를 또 해줬거든요. 보수청에 신고를 해줬는데 2025년부터는 전산이 너무 또 잘 돼 있어서 알아서 끌어다가 가져가서 보수 확인해서 매기겠다, 정산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자동 처리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인데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라 그러면 배당 같은 거 있고 뭐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직장 가입자니까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을 냅니다. 근데 이런 소득들이 많아지면 또 추가로 지역보험료를 또 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아지면이냐면 배당과 이자를 합쳐서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지역보험료를 또 추가로 냅니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직장 가입자 내고 지역보험료 또 추가로 냅니다. 소득월의 보험료라고 하는데 연간 소득월액을 산정을 해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이것도 추가로 매기겠다 이렇게 또 바뀌어 있고요. 또 고지서가 날라오죠. 직장 가입자인데 갑자기 지역보험료 또 내라고 날라옵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괜찮았는데 이런 소득 많아지면 갑자기 보험료 또 추가가 되니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 꽤 부담이 많이 되죠. 월 몇 천만 원씩 받아가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요. 월급이 1억이 돼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뗍니다. 한 7% 이렇게 떼게 돼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국민연금은 좀 상한선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월급 1억 정도여도 그거 고스란히 다 가져갑니다. 한 8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1년이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아주 꽤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줄여볼지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개인사업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근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인 개인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생겼습니다. 직원 월급을 한 300만 원 준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직 개인 사업이 초반이어서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개인 사업 소득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원보다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간 해서 한 2천만 원밖에 못 가져갔다 그러면은 월 한 200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1인 개인은 이 직원 요 300만 원보다는 높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300만 원보다는 높게 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은 아니고 직장 가입자가 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인 대표여도 바로 직장 가입자로 바뀝니다. 보수 월액 기준은 급여로 바뀌죠. 지역 가입자 소득 재산에서 법인 대표 한 명만 있더라도 바로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법인은 또 특이한 게 무보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긴 한데 보수 안 받을 거야. 그럼 건강보험료 안 낼 수가 있거든요. 좀 특이하죠. 그렇게 해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부가 항목들 보면 종합소득과 부동산, 금융, 차량 다 되고, 법인사업자는 보수 월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에 따라서 나오겠죠. 월급에 따라서 건보료가 측정이 된다. 보험료율은 똑같고, 납입 주체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100%지만 법인은 회사 50%, 본인 50%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50% 내주는 거 있잖아요. 직원한테 내주는 거, 이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복리후생비로 보통은 처리하거든요. 아니면 보험료 이렇게 해서 또 비용 처리를 해서 그 세금도 줄어들긴 하겠죠. 아무튼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뀌면 좀 좋은 게 직장 가입자로 바뀐다. 이런 걸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직원 채용하는 거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바로 되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주고 매월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원천세 공제를 하는 거죠. 4대 보험 신고도 하고, 이런 거 복잡하시니까 저한테 오시는 거죠. 제가 기장해드리면 4대 보험 관련 입사, 퇴사, 매달 급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 4대 보험 얼마 나오는지 급여 대장까지 만들어드리죠. 이게 상당히 또 골치가 아픕니다. 건강보험공단이랑 또 이야기하고 이런 서류들 많이 만드는 게 또 어려워서 저희들이 좀 대행을 또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걸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 25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국민보험료 80%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안 해주고요. 최대 2년인데 요건 충족하면 또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인원이 좀 줄면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줄이는 방법들을 한 개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또 줄일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가입자시겠죠. 이런 분들, 그리고 회사 다니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건보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부모님 퇴직하시고 임대소득이 많은 분들, 원래 퇴직 전에는 직장가입자였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더니 부동산이 많으셔가지고 그 소득으로 왕창 잡았더니 건보료가 엄청나게 뛰었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법인을 활용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인데 꽤 고소득인 분들, 직원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직원이 있더라도 연간 한 1억 정도 하지만 매월 저희가 보수총액 신고를 해서 500만 원밖에 신고를 안 했다. 우선은 요걸로 건보료가 나오지만 저희가 정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산을 다시 해서 사업소득 요 1억으로 다시 정산이 돼서 건보료가 폭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꽤 소득이 많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법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는 거죠.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은 게, 법인에서 1억을 벌었다고 바로 개인한테 건보료를 매기진 않습니다. 요 1억을 근로소득으로 빼는 거죠. 월급으로 빼야 되죠. 월급 500만 원만 받겠다.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반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한 1억 정도 벌었으면 1억에 대해서 건보료를 다 내던 거를 월급 500만 측정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 부과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요 5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나머지 한 4천 정도 남았잖아요. 500만 원씩 12달 하면 6천 정도니까 요 4천만 원 뺄 때 또 어차피 건보료 내지 않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요 4천만 원은 어떻게 빼느냐에 또 틀립니다. 배당 2천만 원을 뺀다고 하면 2천까지는 건보료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직장가입자인데 배당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온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이하에서 하면 건보료에 산정이 안 됩니다. 대신 15.4% 또 세금을 내긴 해야 되겠죠. 15.4%가 또 상당히, 15.4%가 높은 세율은 아니거든요.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니까 요거 내고 배당 2천 받으면 건보료 안 나오겠죠. 다시 보면 월급 500만 원씩 12달 6천만 원 뽑고 2천만 원 추가로 뽑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안 나왔죠. 그럼 또 나머지 2천만 원 남았죠. 요 2천만 원은 쌓아두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또 뽑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또 건보료가 안 나옵니다. 퇴직금 몇 억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몇 억에 대해서는 세금도 싸고 건보료도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건보료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쌓아놓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왕창 빼는 거죠. 한마디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 사업자 한 1억 정도 벌면 고스란히 세금 내고 건보료 내야 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세무서에서 이 소득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고 건보료를 내야 되겠죠. 세금은 6%에서 45%고 건보료는 요 1억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법인이 한다면 어떻게 되죠? 법인은 1억을 벌었으면 우선 법인에 들어가죠. 요 법인에서 개인 소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근로소득으로 나오고 배당소득으로 나오고 퇴직소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급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월급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오고 배당 2천 이하까지는 건보료가 또 안 나오죠. 퇴직소득도 건보료가 안 나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잘 측정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개인은 1억이 다 노출이 돼서 무조건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되지만, 법인을 만들어 놓는다면 1억을 벌었더라도 법인에 우선 쌓아놓고 중간에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쿠션이 생기는 거죠. 요 법인에서 얼마나 뺄지 의사결정을 제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개인 1억 벌 때는 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건데, 법인은 법인에 쌓아두고 의사결정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보료 얼마 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핵심이고, 이걸 좀 활용하면 건보료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급이 높아질수록 건보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수준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 되고, 주주 구성과 급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주주 구성과 급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가 마지막 케이스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부동산이 그러면은 퇴직한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니까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 요걸 좀 피해 보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기 대표이사 본인으로 하고 직원으로 아버지를 하겠다, 부모님을 하겠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직원 아버지 월급을 한 100만 원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건보료 얼마 안 나오잖아요. 7%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7만 원밖에 안 나온다. 여기서 몇십만 원 나왔는데 이거 7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이 직원이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아버지를 그냥 형식적으로 놔두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아버지가 실제로 일을 하실 거면 본인과 함께 이 가족법인을 같이 꾸려서 일을 하실 거면 가능은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때 또
근데 이때 주주 구성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주주의 아버지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상속세 할 때 또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주주는 아니고 직원으로 두시는 것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법인으로 투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를 하겠다, 아니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법인을 만드셔야지 배당 2천만 원이 넘어도 소득이 안 잡히고 부동산 임대 소득도 법인에 다 쌓이잖아요. 건보료는 추가로 나오진 않습니다. 더 좋은 건 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임대업, 임대 소득과 투자 소득을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이사가 월급에 대해서 건보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월급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오는데 투잡하시는 분들은 원래 소득이 있어서 이 법인에서 월급을 안 받으셔도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 의사분들은 자기 기본적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월급을 0으로 해서 무보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인이 있으니까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보수니까 0이잖아요. 보수가 0이니까 건보를 곱해봤자 0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을 좀 활용을 하면 이제 건보료가 좀 줄 수 이게 좀 핵심이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만들면 안 되고요. 이게 또 편법이 돼서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가족법인 어떻게 세팅하고 만드는지는 저랑 상담하시면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 가족법인 어떻게 활용하실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